두 번째 세션입니다. 기후환경 국제협력 연구 클러스터를 발표하실 이창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인천대학교 기후환경 국제협력 연구 클러스터의 PM을 맡고 있는 무역학부 이창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 클러스터는 그 기후 환경 분야의 국제 협력으로 연구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국책 시책 사업에 도전한다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사업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융 분야가 되겠는데요. 우리 학교 인근의 송도국제도시에 그 녹색기후기금이라는 그 국제기구의 사무국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GCF를 지렛대로 해서 우리 대학이 기후금융에 좀 역량 강화 사업을 벌이는 건데요. 그거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기후 환경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개도국의 수요와 연결지어서 GCF의 펀딩에 도전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기술 분야가 되겠는데요. 인천의 그 서구 지역 쪽으로 가면 그 정부 중앙정부에서 만든 거대한 환경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 이런 기후 환경 분야의 강소 R&D 특구 사업이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대학은 R&D 특구 내에 입주하는 기업과 아시아 개도국 상호 간의 기술 협력 체계를 기축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야는 제가 파이프라인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금융과 기술은 원래 당초 우리가 이 연구 클러스터를 진행하면서 추진코자 계획했던 것에 반면에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제 CTCN이라는 것과 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이 있고 그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성과를 보면 먼저 이제 금융 분야에 저희가 이제 제일 큰 역점을 둬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발도상 오른쪽에 보시면 참여 개도국 6개국이 나와 있습니다. 라오스, 루안다, 몽고,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여기에 이제 그 쓰레기 폐기물 처리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20명을 초대를 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전문 인력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인력, 그 다음에 기술을 지원하는 인력, 금융을 지원하는 인력, 그 다음에 이제 제도는 이제 규제장치죠. 규제장치 같은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인력, 이런 전문 인력 10명과 GCF가 전격적으로 6명의 전문 스텝을 투입해줘서 같이 함께 이 개도국 사람들과 5일간에 걸쳐서 워크숍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참가한 개도국들은 첫날 이제 그 자신네들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발표를 했고 논평을 받았고요. 다음 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그 쓰레기 처리장이, 폐기물 처리장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가서 저희가 현장 견학을 하고 현장에서 워크숍을 했고요. 3일차에는 GCF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특강도 하고, 환경사회 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특강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일차에는 이제 GCF의 펀딩에 도전하려면 GCF가 요구하는 컨셉 노트 양식에 맞춰서 제안서를 써야 되는데, 바로 그 컨셉 노트 우리가 템플릿을 놓고 실제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을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날에는 그 컨셉 노트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만드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업의 이제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겠는데, 폐기물 처리 분야는 GCF가 아직까지도 단 한 차례도 펀딩한 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사업성이 미확인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워크숍을 통해서 GCF는 이 폐기물 처리 분야도 자신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참여한 개발도상국들은 이 사업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을까, 재무적 타당성이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확신하는 기회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마침인데 현 정부가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덕분에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2000년도가 되는데 사업비를 좀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시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올해 그 자기네들 예산에 7,500만 원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대학과 호이카와 SLC가 이게 이제 매립지 공사가 되겠고요. SK증권이 사자가 공동으로 분담해서 1억 원의 추가 재원을 조성하고 그것으로 하반기에 다시 비슷한 형태의 그런 그 대도구 초청 워크숍을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이제 그 추진 계획은 조금 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개도국에 갈 것 같으면 기존에 이미 매립지가 돌아가고 있는 곳이 있고 신규로 매립지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매립지를 다 지금 비위생 매립지 상태인데 이것을 위생 매립지로 바꾸려면 돈이 매우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메탄가스를 전력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사업 위주로 전개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신규 매립지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신규인 만큼 투자 재원을 확보해서 위생 매립지를 조성해 간다 이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매립지 대상을 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UN 기후변화 그 프레임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CDM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CDM 사업이 클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신규 매립지의 경우에는 GCF에 컨셉 노트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GCF의 이제 PPF라고 하는 거는 본격적인 펀딩 프로포절 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금을 받아서 또 좀 제대로 된 제안서를 만들고 이후에 GCF로부터 본격적인 펀딩을 받는 사업으로 이어서 가겠다. 이런 식의 저희가 플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난해 초청했었던 6개국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제일 높은 3개 국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제로 현지 방문 실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현지 워크숍을 일주일간에 걸쳐서 개최하는 거니까 각 일주씩 해서 3주를 투입해서 저희가 상반기 사업을 치를 생각인데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KT라고 하는 건 환경산업기술연구원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피저빌리티 스타디 사업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이게 3월 달에 저희가 지원할 생각이고 선정되면 약 10억 원의 지원금을 저희가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하반기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워크숍을 진행해 보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술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역점을 준 것은 이 아너지 워크숍인데 이 아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 대학에 만들어져 있는 연구소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천 서구의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제가 아까 강소 R&D 특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주요한 기관과 입주기업의 사람들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여 개 국가의 그 전문가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틀간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들의 이제 발표도 있었고 또 우리 연구단지 견학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강소 R&D 특구에 이들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성과는 이제 참여한 10개국들의 기술의 수요를 우리가 확인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강소 R&D 특구에 대한 참여 의사를 우리가 도출했다는 점. 특히 캄보디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아주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개진을 했고요. 기타 프로젝트 아이디어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이 분야에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금년도 사업 목표는 강소 R&D 특구 내에 저희가 기후환경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학원 계약학과를 만들고 필요하면 우리가 학과의 일부를 현장에도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부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중에는 이 특구 사업의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는 유사한 형태의 아너지 워크숍을 다시 한번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제 앞서 제가 미리 사전에 저희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사업 분야가 2개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써놨는데, 하나는 이제 CTCN이라는 기관인데요. CTCN은 GCF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기관입니다. GCF는 UN 기후변화 기본조약 하에서 개도국에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CTCN은 기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 CTCN의 지역사무소가 우리 인천 송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로 결정됐고, 이제 금년도 말에 이제 개소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을 모아서 저희가 CTCN의 개소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슈퍼그리드 사업은 최근에 이제 등장한 건데요. 이것은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국토 면적이 넓고 태양광 그런 풍력 발전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어서요. 그것을 중국이 1대1로 전략에 입각해서 같이 협력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ADB와 함께 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두루 논의하는 그런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CTCN 세미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요 성과로서는 우리 대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CTCN 내 지역사무소 유치와 함께 협력 플랫폼 작업 플랫폼을 만드는데 앞장을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천시는 이거를 위한 이제 행재정의 지원 방안을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GTC는 이제 녹색 기술센터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CTCN의 한 파트너 기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대되는 역할을 너무 명확하게 됐고, GCGI는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헤드로 있는 조직인데요. 이것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와 같은 유기적 협력체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주요 성과가 되겠고요. 아시아 슈퍼그리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문제가 우리나라가 섬나라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고, 또 파리 기후협약에 우리나라가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대량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참여를 갖다 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거론을 했고, 이 협력 가능성을 이제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실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논의를 했고, 앞으로 여기 이제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중심이 돼서 피저빌리티 스타디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대학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이제 구성으로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 대학이 CTCN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가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슈퍼그리드와 관련해서는 ADB에서 곧 우리들을 초청해서 피저빌리티 스타디 관련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구 클러스터는 앞으로 이제 인천이 기후 허브 도시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과 좀 국립대학으로서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 GCF를 우리가 좀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래서 GCF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국내 최초의 개도국 관련 워크숍을 우리가 개최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에서 이제 기술산업 개척의 측면에서는 인천의 서구에 강소 R&D 특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대학이 앵커 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기후 플랫폼 조성은 기후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제법 이제 국제기구가 많습니다. GCF가 있고, GGGI가 있고, CTCN이 있고, GTC가 있고, ADB라든지 또 코이카 같은 데도 우리가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유관 기관들 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우리 대학이 만들어간다라는 또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이제 친북방, 친남방 정책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 맞춰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환경 시장의 수출 시장이 되겠죠.
그것을 개척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인력의 양성에 우리 대학이 좀 앞장서 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